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어떤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도 많은 질문들이 달려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한국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아주 친한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산이 많았어요. 재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그 재산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페이먼트도 내야 되고 모기지도 내야 되고 뭐 월부금도 내야 되고 뭐 그런데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용부용 하다가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법정 관리에 있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건물 갖다가 헐값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재판이 뭐 1, 2년 걸리고 그런 뒤에 나중에 남는 돈을 갖다 받으니까 자산이 확 줄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불짜리 건물이 있었던 사람인데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냥 잘만 미리 준비했으면 자기들한테 다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야. 한 600만 불, 700만 불. 팔아버리고 뭐 은행에 또 뭐 가져가야 될 돈이 뭐 한 500만 불. 은행에 뭐 자기 가져갈 돈만 가져가면 끝이니까 남는 돈 10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홀라당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 가만히 있었으면 은행에다 매달 모기지 내면서도 그다음에 또 남는 돈이 있고 그 갖고 또 자식들이 또 잘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 이게 준비가 안 돼갖고 이렇게 얼토당타는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고 보니까 또 이게 폐해가 생겼어. 가끔가다 지난 몇 년 동안 저 만난 분들 보면 다 저보고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어떻게 하시냐고. 근데 이 리빙 트러스트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진짜 리빙 트러스트를 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 뭐 왜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주세요? 그거 뭐 몇천 불씩 들어가는 거. 남 좋은 일만 시키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리빙 트러스트는 안 할 거예요. 뭐 제가 그거 할 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많은 변호사분들이 싫어하실 겁니다. 오늘도 변호사들은 싫어하지만 저는 할 말을 하는 천기누설급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유언장, will이라고 하죠, will, 위원장이라는데 한국 드라마를 이제 많이 보시니까 그 회장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네, 응? 김비서, 응? 김 변호사는 불러오라고 그래. 내 유언장을 다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큰딸한테 주겠다는 돈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막내딸한테 주게. 아니 회장님, 내 말일세 그냥 그대로 지키게. 그리고 남은 이제 꽉 하고 딱 돌아가죠.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기 유언 받겠다고 막 와. 근데 큰딸이 딱 유언장을 딱 공개를 한대. 김 변호사가 자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딱 얘기하면서 자 큰딸한테는 한 푼도 안 갑니다. 막내딸한테 다 갑니다. 뭐야 이거 잘못된 거야 어쩐 거야 난리 나잖아.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유언장만 갖고 미국에서는 안 돼요. 유언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유언장 갖고 그렇게 결정이 안 나요. 한국은 유언장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유언장이 곧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유언장 갖고 안 됩니다. 유언장이 나중에 재판을 한다 그러면 재판의 근거는 돼요. 재판의 근거는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셋이는데 야 큰아들은 아빠 안 찾아왔으니까 큰아들은 10% 주고 둘째 아들은 아빠한테 용돈을 보냈으니까 50% 주고 우리 뭐 딸은 이제 시집 가고 출가 외니까 40% 준다 뭐 이렇게 해갖고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뭔 소리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애들이 다 똑같이 받아야지 애들끼리 만약 싸웠어 재판장에 갔어 그럼 재산 분배의 근거는 되지만 이게 곧 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판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거지. 몇 년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몇 년이 걸리는 게 제가 그 사이에 제 재산이 그냥 딱 있는 재산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500만 불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고 치자고요. 매달 은행에다가 2만 불 집어넣어. 매달 렌트비 거치는 게 3만 불이야. 근데 이제 매달 2만 불씩 내야 되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월급쟁이야 다들 돈을 못 벌어. 그거 내야 되는데 못 내. 렌트비 거들라니까 또 사장 죽었다고 렌트비 안 내고 뭐 버팅인 놈도 생겨. 어영부영 해갖고 컨트롤 못하고 은행에서 돈 못 내고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그거 갖다가 경매를 넘겨버리죠. 그 500만 불짜리 건물인데 은행은 우리가 받을 돈은 200만 불이 있는데 300만 불에 팔아버리지. 은행은 상관 안 해. 뭐 자기 받을 돈만 받으면 끝이니까. 300만 팔고 나면 어떻게 되죠? 100만 불 남은 거야. 그럼 그거 갖고 나머지 1년 동안 기껏 싸웠는데 이제 30%씩 받기로 했어.
그럼 30만 불씩밖에 못 받는 거야. 결론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미국에 이제 좀 행정이 늦잖아요. 법원. 예. 그래서 프로베이시라고 하죠. 예. 프로베이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유언 검인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 건가? 예. 유언장만 있다고 이게 그대로 예. 다 허가를 안 해줍니다. 물론 유언장을 꽤 많이 인정해주는 주도 있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유언장만 있다고 그거대로 예, 김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큰 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내 딸한테 다 줍니다. 그러면 아빠 미친 거야, 뭐 난리치고 막 이게 미국에서는 안 통해요.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프로베이스를 하잖아요. 빨라봤자 6개월, 뭐 한 2년, 3년 걸려요. 예,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이 이 아버지가 남겨준 자산을 어떻게 컨트롤 못해.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컨트롤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또 재판을 해야 돼. 재판하니까 또 재판 비용도 들어가.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 엄청나게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분들은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되냐? 재산이 많어. 근데 이제 복잡해. 은행에 돈 낼 것도 있고. 근데 또 재산이 또 LA면 LA에만 있는 게 아니야. 아, 라스베가스 갔더니 캠피디 얘기 들었고 라스베가스 가봤더니 거기도 좋더라. 거기도 집을 하나 사왔어. 아, 아틀란타에도 하나 샀는데 괜찮더라. 사왔어. 아우, 나는 이제 여름에 또 알래스카 낚시 가야지. 알래스카도 하나 사왔어. 이게 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각 주마다 코트를 다 열어야 돼요. 프로베이트 코트를. 이건 진짜 골아퍼. 그러니까 같은 주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골아픈데 여러분이 몇 개 주에 자산이 있다. 야, 이거는 프로베이트 하는 거 힘들어요. 예. 그거는 변호사 한 명 선임해서 또 다른 지역의 변호사 또 고용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해가면서 이거 진짜 골아픕니다. 예, 이런 분들은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야, 이게 뭘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탁이라고 하죠. 예, 어떤 돈을 주체하고 있는 신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내 자산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그 신탁에 규정된 룰대로 돈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리빙 트러스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가 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프로베이시라는 이 골아픈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이 뭐 네바다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알래스카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그런다 그러면 각 주마다 다 코트 열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져.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유산 상속을 받으면 이거는 오픈 투 퍼블릭이에요. 누가 유산 상속을 얼마 받았는지 알아. 근데 이 프로베이스를 거치면 이제 아는데 여러분이 이 리빙 트러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얼마 갔는지 이게 오픈이 안 돼. 예, 무슨 얘기냐? 극단적인 순간에 아들이 사업을 망해서 뱅크럽시를 했어. 혹은 이혼 소송 중이야. 예, 이혼 소송 중이야. 근데 아버님이 내 유산은 탁 돌아가셨어. 근데 이 프로베이스를 한 거야. 프로베이스 하는데 2년 3년 동안 이제 와이프가 막 사이가 안 좋았고 이혼을 한 거야. 아니면 그 2, 3년 동안 아들이 막 사업을 말아먹었고 막 뱅크럽시가 생겼어. 그러면 아들은 뱅크럽시 하면 돈 뺏어갈 게 없잖아. 근데 부모님의 재산이 딱 분류가 된 거야. 이건 오픈 투 퍼블릭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들은 당연히 알지. 야, 부모한테 30만 불 받았어? 야, 그거 차압. 예, 차압돼요. 차압됩니다. 유산 받자마자 차압돼요. 근데 리빙 트러스트는 이게 오픈 투 퍼블릭이 아니야. 그럴 때 공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차압을 못 해요.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혼을 해도 그건 아들한테 준다.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일찍 리빙 트러스트를 하신 분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애가 아직 미성년자면 프로베이스를 지나도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돈을 못 받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이 또 필요하고 막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골아프지. 예, 여러 가지 골아픈데 다 컸다 하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50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 재산 안 준다.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뭐 왜냐면 니들한테 돈 줘봤자 괜히 사고만 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50 넘어야지 돈을 지키지. 50 전에 돈 줘봤자 괜히 뭐 사업한다 깔짝깔짝대다가 말아먹을 그런 놈도 있어요. 예, 우리 자식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꾸준히 일할 놈도 있고, 예, 뭐 애들 성격을 알잖아 부모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딱 룰을 정해놓는 건데 리빙 트러스트 한다. 그럼 만약에 뭐 무슨 불의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면 20%,
그다음에 뭐 30살 되면 또 20%, 뭐 40대 되면 또 20%, 50대 되면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빙 트러스트가 되게 섬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자, 대다수 사람들은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는데 제가 리빙 트러스트 그때 영상을 만들었더니 하는 얘기가 캠핑님 저 리빙 트러스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재산이 뭐 있어요? 집 하나 있고요. 은행에 돈이 조금 있고요. CD 조금 있고요. 생명보험 있고. 왜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하세요? 아니 나 갑자기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마어마한 부자라든가 조건은 몇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은행과 돈이 많이 엮여 있다. 타주에도 부동산이 많이 있다. 뭐 안되면 우리 애는 망난이라서 내가 50살 때까지 돈을 주면 안 되겠다. 뭐 아니면 내가 이제 혼의 자식이 있어갖고 자식들끼리 막 진흙탕으로 싸울 것 같다. 뭐 흔히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뭐 이런 게 있다. 아니면 마누라 몰래 바람 펴갖고 낳은 자식이 있는데 내가 몰래 도와줬는데 죽고 나서 와이프는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걔한테 돈을 줘야 되겠다. 뭐 하여튼 스토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어. 이게 주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우선 자산 규모가 별로 크지 않으면 그냥 간단해요. 부동산을 제외하고 자산이 총 18만 4,500달러.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만 불 미치면 상관없어요. 부동산 제외하고 이 정도 돈이면 리빙 트러스트 없이 그냥 다 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자산이 적은데 그 20만 불도 안 되는 돈 물려주겠다고 리빙 트러스트 만든다고 막 5천 불씩 쓰는 건 이게 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지 뭐한 짓이에요. 그냥 5천 불 더 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다르니까 이건 좀 알아보시고 부동산 제외하고도 이렇게 좀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요즘에 제가 Roth IRA 얘기 많이 하는데 401k, Roth IRA, Traditional IRA 이런 것들은 beneficiary, 여러분 beneficiary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수혜자라고 합니다. beneficiary, beneficiary를 항상 적어놓죠. 수혜자. 만약에 내가 뭐 죽으면 우리 마누라, 그 다음에 마누라도 없으면 우리 애들 뭐 33%씩 똑같이 이게 100% 맞춰야 되니까 33, 1%가 남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이에요. 1%를 더 누구 줄까? 우리 딸 1%는 더 줄까? 아니면 큰아들이니까 큰아들 1%더 줄까? 하여튼 저는 똑같이 33%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를 1%더 줄까 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베네피셔리만 설정하면 돼요. 뭐 문제가 안 돼. 바로 돈 받아가.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생명보험 있죠. 생명보험은 당연히 베네피셔리 이름 집어넣죠. 똑같죠. 배우자 이름, 자식들 몇 퍼센트. 이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프로베이시 열리잖아요. 이거는 베네피셔리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프로베이시 열릴 게 없어요.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이걸 딱 봤는데 자식이 지금 이혼 소송 중이다, 뱅크럽시다. 그러면 이 돈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돈이 몇십만 불 있는데 은행은 간단해요. 조인트 어카운트 만들면 되잖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은행에서 POD라는 게 있어요. Payable on Death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은행 그 소유자가 죽으면 누구한테 물려줘라. 이걸 갖다가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이 은행에 있는 돈은 우리 뭐 와이프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식들 거라든가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어요. POD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TOD라는 게 있어요. Transfer on Death. 똑같은 거예요. POD나 TOD나 똑같은 겁니다. POD 혹은 TOD, Transfer on Death.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어카운트에 돈을 넘겨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걸로 해갖고 수혜자가 이제 나중에 신분증하고 내가 이 아들이고 여기는 아들이고 혹은 딸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사망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갖다 주면 당연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집 이름이 뭐 누구로 이름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간에 생존자 공동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 집도 자식들 이름 집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뭐냐면 당연히 IRA 나중에 베네피셔리 다 이름 집어넣을 거죠.
근데 생명보험 없는데 생명보험 하면 집어넣을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은행 어카운트도 그렇게 아까처럼 뭐 POD나 TOD 해놓을 거죠. 그다음에 집도 애들 이름 다 집어넣죠. 예. 집은 그냥 집 하나마다 애들 이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재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뭐 저희 애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든 LA 있든 네바다에 있는 집을 갖다가 준다 하더라도 문제 안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뭐 애들이 그걸 팔아 먹든 뭐 하든 간에 애들 교육은 시켜야 되겠죠. 뭐 나중에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또 혹시나 모르니까 니들이 50이 되기 전까지는 이 집으로 세컨 모기지 론도 받지 말고 50 넘어서 팔고 싶을 때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해야 되겠죠. 물론 애들이 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애들이 그냥 굳이 뭐 아빠의 말을 거역할 것 같지는 않아.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애들을 알면 예,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몇천 불 돈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내가 치매가 올 수가 있잖아. 아니면 갑자기 식물인간이 될 수 있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이럴 때를 대신해서 몇 가지 이제 서류 갖다 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능력해졌을 때 재정 관리를 대신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끼리 서로 해놓으면 돼요. 내가 이제 와이프가 내 거, 예, 파워 어터니 연세가 좀 드시면 이거를 미리 해놓으면 좀 좋죠. 예, 근다음에 의료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의료 결정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해놓은 것도 연세 있는 분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유언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베이션 안 넘어가는 거 있다고 했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만 불 돈입니다. 네, 20만 불 밑에 거는 괜찮은데 유언장은 그냥 이런 거는 쓰면 돼요. 예, 이거는 프로베이트 안 넘어가고 이제 바로 결론 납니다.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아빠가 좋아하던 이 목공 툴은 우리 큰아들 다 가져라. 그다음에 부엌에 있는 그릇, 그다음에 뭐 냄비, 칼, 요거는 우리 딸 다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아빠 거 네가 요리 도구 좋아하지 않았니? 예, 이거는 너 다 가져라. 아빠 거 툴 네가 좋아하지 않니? 아빠 툴은 네가 다 둘째 아들 가져라. 예, 이런 식으로 유언장을 적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 정도다. 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 어떻게 하지? 예, 골아플 필요 없습니다. 괜히 변호사에 또 일거리 뺏기네.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들으니까 쓰잘데기 없이 괜히 돈 쓰신 분 많더라고. 아유 아까워 죽겠어. 나한테 밥이나 좀 사주지. 그거 한 5천 불씩 들여서 리빙 트러스트 안 해도 될 분이 굳이 하셨더라고.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셨어. 내가 갖고 아까워. 이게 말린 거. 예. 괜히 변호사 사무실 갔다가 제가 그 영상 리빙 트러스트 하라고 그 영상 만든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영상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있는 돈은 POD, TOD, 예, Pay on Death, 그다음에 Transfer on Death의 설정은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예, 은행 방문하면 되고 요즘에 좀 앱이 좋은 은행들, 예, 한국의 은행들은 뭐 그게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앱이 좋은 은행에서는 beneficiary, 예, 수혜자를 갖다가 미리 적어놓으면 되고 거기는 이제 수혜자의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소셜 넘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이나 투자 계좌, 예, 뭐 여러분 IRA나 뭐 아니면 뭐 주식하는 뭐 로비넷이든가, 예, 찰슈와 피델리티 같은 증권사 웹사이트에서 디자이너드 베네피셔리 메뉴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직접 그냥 웹사이트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주에서 가능한 건 아닌데요. TOD nee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transfer on death라는 얘기인데 명예 이전을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TOD라는 말은 transfer on death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이전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POD는 이제 죽었을 때 이제 돈을 갖다 페이해 준다는 얘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내가 죽으면 뭐 우리 와이프한테 물려주고, 그건 뭐 아까 부부 공동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이제 부모가 다 죽으면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이게 이제 가능한 곳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TOD deed라고 합니다. deed, 예, 집 소유주 그거죠. 예, TOD deed라는 게 있어갖고 사망 시 양도 증서를 작성해서 예, 카운티 레코드 오피스에다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카운티 레코드 오피스는 카운티에 직접 가셔도 되고 그걸 대행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집 하나를 갖다가 이거를 바꿨거든요. 예, 카운티 레코드. 직접 카운티 그쪽에 어포인트먼트 하고 뭐 그게 귀찮아서 그걸 대행해 주는 곳에 갔더니 뭐 얼마 안 받더라고요. 몇십 불 안 받답니다. 예, 뭐 그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네바다에 있는 거는 지금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 타던 자동차 있죠. 예, 자동차도 일부 주에서는 차량 등록할 때 수혜자를 적어 놓을 수 있는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가능하면 미리 해놓으시고 가능하지 않은데 내가 몇 년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애들 이름은 미리 바꿔놓으세요. 예, 그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해결 쉽네. 캠피디 얘기니까 지금 뭐 5,000불 리빙 트러스트 할 필요도 없고 야씨 오늘 돈 굳었다 막 신난다. 역시 샘피디 만만세. 예, 그러면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안 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와중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나중에 만나면 이제 맛있는 거 밥이라도 한번 소주라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고요. 그렇지만 이게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이들한테 다 안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안 해놓은 이유가 뭐냐? 유사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애들이 사업을 망해서 뱅크럽시를 한다거나 혹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한다거나 혹은 미성년자인데 애들 내가 먼저 죽어갖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애들이 지금 미성년자는 아니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제가 갑자기 치매를 얻었던가 아니면 무슨 식물인가 됐든가 뭐 이럴 때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만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해놓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자 뭐가 문제점이 있냐? 아까 말한 것처럼 TOD는 소유주가 사망한 즉시 그 자산이 수혜자한테 갑니다. 만약에 뭐 저희 와이프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 있다가 우리 집 그냥 큰아들을 그다음에 뭐 둘째 아들 막내딸 자 얘들 다 33%씩 갖는 거야. 한 명만 34% 갖고 자 이렇게 갖고 이 집은 TOD를 만들었어. TOD DD야. 아빠가 죽고 나면 자동적으로 얘들 명의로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우리 둘째가 사업을 하다가 뱅크럽시를 해버렸어. 근데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네? 근데 뱅크럽시 했는데 다 포기해야 되는데 재산이 생긴 거야. 그러면 채권자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죠. 그 집은 받자마자 뺏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혼 소송 중이다? 당연하죠. 서로 미워서 이혼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이게. 그러면 또 그것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뭐 사람은 20만 불 커버, 그냥 뭐 자동차는 10만 불 커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 사람 병원비가 30만 불 나와도 그냥 20만 불에서 끝내요. 왜 그러냐? 30만 불 해봤자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애가 그때 마침 또 교통사고가 났네. 근데 상대방이 좀 크게 다쳐서 불구가 됐어. 그러면 그 집 뺏어가 소송거를. 당연히 변호사가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소송을 걸겠지. 당연히 그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압류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으면 자산 보호 조항이 있어요. 스펜드리프트 프로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펜드리프트 프로비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녀가 빚이 있어도 채권자가 신탁 자산에 손을 못 대게 보호하면서 자녀들한테 필요한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녀가 이제 어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근데 자녀가 이제 한 40대, 50대 됐다. 그러면 사실 이럴 가능성이 적잖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게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이제 미성년자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산 관리인이 좀 필요하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안 하고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거야. 근데 가족들이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 아빠 병원비를 대야 되는데. 근데 아빠 재산이 있어. 이걸 건들지가 못해. 그러면 이게 골아파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집은 아직도 내 거니까 팔지는 못해. 그래서 파워 어터니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워 어터니가 필요해갖고 뭐 와이프가 팔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돈을 하고 병원비를 낸다든가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이것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케이스셨어. 몸을 못 가누셨거든.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팔아야 돼요. 집이 두 채 있는 데서 하나를 팔으셔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정신은 있으셨거든. 근데 그 장인어른이 그거 갖다가 이제 허락하는 이걸 갖다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한 게 없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와서 충분히 저희 장인어른이 올바른 정신 상태로 이걸 갖다가 허락하는지 그걸 다 확인하고 공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데 큰 딸한테는 유언장을 안 물려주겠네. 근데 김 변호사가 그렇게 유언 받은 걸 한국에서 알고 있는 거야. 아빠 돈 내 돈이야 무슨 소리야? 막 그런 큰 딸이 드라마 같이 내 여동생한테 절대 물려줄 수 없어. 그래서 아빠 정신 드세요. 이것 좀 드세요.
그다음에 아빠 이거 좀 사인해서요. 아빠 이게 뭐냐 해롱해롱한 건데 이제 거기다 또 사인해갖고 유언장 바꿔버린다. 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골아플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산이 좀 불균형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째 애들한테는 이제 A라는 구좌에 계좌를 갖다가 오픈해주고 둘째한테는 B은행 계좌를 갖다 지정해 준 거예요. 근데 사망 시점에 A 계좌에 돈이 많고 B 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에 형제들끼리 싸우겠지. 은행이 하나가 뱅크 아메리카 있고 하나가 체이스 뱅크가 있어. 뱅크 아메리카도 50만 불 썼고 체이스 뱅크도 50만 불 썼고 야 뱅크 아메리카 또는 예 POD는 우리 큰아들 그다음에 뭐 체이스는 둘째 아들 예 이렇게 정했는데 돈을 썼는데 체이스에서 제가 30만 불 끊었은 거야. 돌아가시니까 아니 아빠 왜 체이스는 20만 불밖에 없는 거야? 형은 왜 50만 불 갖고?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녀들 집 명의에다가 자녀들 이름 집어넣는 거, 예, 공동 소유, 예, 이거 하는 방법은 애들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이 집의 일부는 재산이 자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파산을 하거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거나 뭐 소송을 당하거나 예, 그러면 이 집에다가 압류를 걸 수가 있어요. 린을 걸 수가 있고 강제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집을 팔려고 하더라도 자녀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내 자녀가 이혼할 경우에는 이 집도 내 거야 라면서 집의 지분을 갖다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은 사망 시 자동 양도 설정을 하는 게 좋긴 해요. TOD deed가 좋습니다. 예, transfer on death deed. 부모가 죽으면 이 집은 자동으로 자녀들한테 가게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만약에 자녀가 내가 죽었던 그 순간에 무슨 사고가 있다든가 예, 이름은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혼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뱅크럽시 한다든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든가 예, 이름은 소송을 당하고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가 사실 안전하긴 안전하죠. 그래서 저는 TOD deed 같은 경우도 예, 이거는 이제 좀 애들 좀 나이 좀 더 들고 제가 뭐 한 60, 70,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TOD deed를 갖다가 좀 해주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도 POD를 하든가 TOD를 하든가 예,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트러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큰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 트러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애들은 제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예, 아빠는 다 쓰고 죽는다. 예, 아빠가 쓰다 남으면 그거 줄 텐데 그건 뭐 얼마 되지 않을 테니까 뭐 별로 기대는 하지 말아라. 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애들은 아버지 돈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긴 합니다. 예, 그러긴 하지만 저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뭐 그거는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다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셋이라서 나눠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33, 한 명은 34 줘야 돼요. 예, 조금 더 이쁜 짓 하는 놈한테 1%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하고 어떤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 안 해도 되는지 확실히 알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가 만사장땡은 아니에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캠피디 얘기로 리빙 트러스트 해야지 다 안전한데 근데 또 살면서 뱅크럽시 하는 일이 또 얼마나 생길 거고 또 이혼하면서 또 이 소송 이혼한 순간에 또 내가 죽을 가능성이 또 몇 %나 되고 아니 모든 걸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애를 우선 알아야 돼. 우리 애가 내가 보니까 걱정이야. 저거 어렸을 때부터 맨날 허파에 바람 들어갖고 맨날 사업한다고 깔짝깔짝하고 맨날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냥 신탁에 다 넣어버려요. 미리 룰 정해버려.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돈 좀 없어? 신탁에 다 있어. 지금 있는 건물 팔 수 있잖아. 그거 못 팔아. 신탁에 있어갖고 내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신탁에 있는 거야. 그 신탁을 다 리빙 트러스트 다 다시 바꿔야 돼. 자녀들한테 돈 주는 것도 좀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자녀가 사고 치는 것도 좀 말릴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맨날 뭐 사업한답시고 일 벌리고 철딱선이 없어. 그래도 아유 50, 60 되면 철딱선이 생기겠지. 또 그때 되면 또 손주도 또 클 텐데. 그래도 50, 60 됐을 때 지가 다 인생 말아먹더라도 그래도 뭐 한 몇십만 불이라도 있어서 지가 조그만 집이라도 살 수 있게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갖고 차근 돈도 주는 것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예,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내가 내 자식을 봤을 때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산이 너무 많으면 자산이 하여튼 많으면 해야 돼. 은행에 모기지도 갚아야 되고 미국 몇 개 주에 돈이 분산되어 있고 또 역이민 가신 분들 있죠. 역이민 가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또 한국에 또 부동산 사시고 그럼 리빙 트러스트 해야 돼. 골 아파요. 만약에 한국인데 한국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야? 골 아프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리빙 트러스트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각자 자기 일 잘 하고 있어. 별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고 있고 나도 인생 살아보니까 이제 한 50대니까 그때 좀 철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 이제 50 됐고 내가 이제 한 80 됐는데 뭐 애들 이제 뭐 이제 좀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면 돈 하나도 안 들고 다 해요. 그냥 은행 가서 POD 하시고 집도 TOD 디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401k 뭐 이런 거 베네피셔리 뭐 401k 베네피셔리 이런 거는 뭐 다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돼. 요건 뭐 내가 죽으면 주는 거니까 401k 베네피셔리 그다음에 뭐 IRA 베네피셔리 이거는 당연히 하고 뭐 생명보험 들어왔으면 베네피셔리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되고 집 그다음에 은행 요거 TOD POD 요거만 오늘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나중에 조금 아이들이 좀 철딱선이 듣고 자기 분야에서 안정되게 살고 손주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녀가 보편적으로 다 크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그 인베스트 아메리카, 인베스트 아메리카라고 이제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게 새로 나왔잖아요. 올해 태어나고 2028년 12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들한테 1,000불씩 준다. 이 1,000불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것도 세금 유예해 주는 거예요. 뭐 제가 IRA 얘기하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냐? 법적으로는 신생아도 IRA 들 수 있어요. 소셜 넘버만 있으면. 근데 신생아는 돈을 못 벌잖아. IRA 조건이 뭐야? 내 earn income, 돈 번 것만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신생아가 분위 광고 모델을 했어. 그래서 모델비를 5천을 받았어. 그 돈 IRA를 할 수 있어. 러스 IRA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걔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바 따르면 트럼프 인베스트 아메리카가 1,000불을 지금 집어넣으면요. 얘가 은퇴할 때 60만 불이 된대요. 600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리의 이자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지. 근데 이번에 인베스트 아메리카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번 돈이 아니라 부모가 5,000불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돈을 주는 게 내가 나이 들어서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5,000불씩 넣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러스 IRA 같은 거 여기다가 부모가 1년에 뭐 5,000불이면 5,000불, 6,000불, 6,000불 이걸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애가 그 이상만 벌면 돼. 우리 애가 2만 불 버는데 그 돈 집어넣기 빡빡하대요. 생활비 쓰니까. 그럼 6,000불 주세요. 6,000불 주고 그거 갖고 부으라고 하면 돼. 우리 애가 6,000불밖에 못 버는데 그러면 6,000불 벌면 그거 다 집어넣으면 한 푼도 안 생기는데 그냥 부모님 6,000불 주세요. 6,001불만 벌어도 돼. 6,001불 벌고 6,000불 IRA에다 집어넣어도 돼요. 1불 갖고 어떻게 생활해? 그거는 국세청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 이상만 보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해마다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지. 제가 죽었을 때 뭘 남길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어차피 걔들이 이제 59.5세, 60세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아이들은 이제 뭐 이제 30도 안 되고 막 그랬으니까 지금은 해줘도 좀 그렇고 아마 아이들이 한 40대쯤 되고 그러면 이제 애들도 좀 더 돈에 대해서 좀 철딱서니가 생기고 그럴 거고 손주들도 생기고 그럴 거니까 그때쯤 되면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매년 뭐 5,000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면서 러스 IRA에다가 돈을 집어넣게 해줄 거예요. 한 40대부터. 그럼 걔들 한 20년만 있으면 받잖아요. 뭐 내가 세상을 떠나도 걔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고 그다음에 또 손주들 위해서 이런 걸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훌륭한 재산 상속 방법이지 리빙 트러스트를 한다. 뭐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근데 자산도 별로 없는데 리빙 트러스트 얘기는 들었어. 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리빙 트러스트. 여러분 재산 물려줄 게 뭐 있어. 그리고 그냥 시계 같은 거 있죠. 시계 같은 거는 그냥 미리미리 정해 놓으시면 돼. 내가 죽고 나면 엄마 빼금 딸 우리 가졌고 이 시계는 형이랑 너랑 둘이 나눠 가져.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폐물이 여러분 은근히 괜찮은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폐물이 이게 탈세 아닌 탈세가 되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를 하잖아. 롤렉스 시계에 이름 바꿔놨어? 아니잖아요. 예. 롤렉스 시계는 그냥 아이가 그냥 참은 아이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께 되는 거야. 롤렉스 시계는 그 세월의 가치만큼 되잖아요. 롤렉스 시계가 1980년도에 얼마였냐면 한 750불 그랬어요. 롤렉스. 예, 지금 한 15,000불 하는 게. 근데 그 시계가 지금도 상태 좋잖아요. 예, 그럼 10,000불 넘게 받아요. 그 시계가 지금도. 그러니까 롤렉스도 그런 값어치가 있는가? 패물이라는 거 그 값어치가 있는가? 금붙이. 옛날 사람들이 뭐 패물 금붙이 좋아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현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림 같은 거. 근데 그림도 워낙 비싼 그림은 다 IRS에 추적하지. 그러니까 뭐 그림이 100만 불짜리 경매 팔렸다. 추적하지. 근데 여러분이 그냥 웬간한 그림 있죠. 웬만큼 유명한 화가의 그림 뭐 5만 불짜리 그림이다. 예, 이거 뭐 집에 걸려 있는 건데 어떻게 추적해? 집은 팔리니까 집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고 뭐 추적이 되고 막 이렇게 하지요. 프로베이트 하지. 근데 그림은 그냥 큰아들이 가져가면 땡이야. 그냥 둘째 아들이 가져가면 땡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산 상속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그림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우리는 대다수 분들 부자가 아니니까 혹시 진짜 부자들 있으면 들으시고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림 값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림을 100만 불에 샀어. 100만 불에 샀으면 그 기록은 돼. 100만 불 정도 큰 거니까. IRS에서 나중에 그 집 물리고 그림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1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지. 한국 같은 데 상속세가 100만 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불이 그 뒤로 안 팔렸어. 20년 동안. 이 그림의 가격이 지금 1,000만 불이 될지 2,000만 불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로 100만 불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80만 불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 왜냐 그동안 판 적이 없으니까.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책정하는 게 이 주변의 집값을 다 통계내서 책정을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는 거야. 그 그림은. 그래서 부자들이 그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2천만 불 값어치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100만 불에 대한 세금밖에 안 낸다니까. 그렇잖아요. 100만 불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부자들의 화폐가 이런 미술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우리랑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우리가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 예, 리빙 트러스트를 꼭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2026년 리빙 트러스트 해주고 우리 자식들 내가 또 건강히 예전같이 한다 이런 생각 하신 분들 혹시 있으면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는 과연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그다음에 내가 꼭 리빙 트러스트 뭐 이런 거보다 내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IRA 같은 걸 대신 투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뭐 물건 중에서 뭐 이제 귀금속 같은 거 어떻게 나와주고 그다음에 집에 뭐 그림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뭐 해주고 이런 거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신 게 좋지 않을까? 예, 그거는 위헌적으로 됩니다. 예, 위일로 됩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도 주마다 달라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9만 불 정도 되니까 20만 불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냥 위헌장 위일 만들면 야 큰애는 롤렉스 썸마린 갖고 둘째는 롤렉스 네이저스 갖고 우리 딸은 뭐 엄마 갖고 있던 샤넬백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괜히 그거 안 적어놓으면 올케언니가 뭐 이거 가져간다, 뭐 시누이가 이거 가져간다,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예, 이 샤넬백은 내 거야. 그러면서 서로 며느리랑 딸이랑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뭐 좀 가볍게 들으시라고 중간중간 좀 농담 섞어가면서 좀 얘기했습니다. 자, 한 해가 또 마무리 돼가니까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 상속 계획 이것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